아더의 영상 칼럼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부부 갈등의 원인은 섹스밖에 없다? 이런 주제입니다. 근데 왜 물음표를 붙입니까? 저는 동의하기가 좀 힘들어서 네. 제가 물음표를 한번 붙여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조명주입니다.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진짜 부부 갈등의 원인이 섹스밖에 없나요? 저는 네, 섹스밖에 없다고 다르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하면서 특히 이제 이혼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상담할 때 보면은 아주 남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돈을 못 벌어와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요즘 시대에 맞벌이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남편이 돈을 못 벌면 아내가 돈을 벌면 돼. 네.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부부 간의 문제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 부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네. 먹고 사는 문제는 꼭 부부가 아니라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부모하고 같이 하든 아니면 뭐 딴 사람하고 같이 하든 그래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유독 성적인 문제라든가 사랑하는 문제를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하게 되면 난리가 나요. 왜? 불륜이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이 뭐냐 부부라는 것이 왜 맺어지느냐? 바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맺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어찌 보면 요즘은 좀 다른 의미도 있지 않나요? 어찌 경제 공동체 내지는 뭐 이런 느낌도 좀. 뭐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를 만든다라고 하면 꼭 부부가 아니라도 경제 공동체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남자끼리도 만들어도 되고, 할아버지하고 만나도 되고, 할머니하고 만나도 되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부부라는 것은 왜 부부가 되느냐? 사랑하기 위해서 부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왜 하느냐는 문제를 갖다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오늘 이 주제하고 관계 없으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이 사랑이라는 거는 이 식욕과 같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리고 힘도 아파요. 그렇죠. 그리고 괜히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섹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성적인 우리가 섹스를 하면은 무슨 뭐 욕구를 갖다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 종족 보존을 위해서 요즘에 애 낳기 위해 섹스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부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애 낳았으면 그다음에 섹스하지 말아야겠네. 아니란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왜 섹스를 하느냐? 쾌락을 위해서 쾌락을 왜 느껴야 되는데? 네. 예, 바로 이 뭐냐면 섹스를 하는 목적이 내 몸이 필요로 하는 호르몬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쩌면 결과론적인 거 아닌가요? 섹스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호르몬의 밸런스가 맞아지는 거지 꼭 그걸 위해서 한다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섹스를 하지 않으면 사람은 외롭다고 느끼거든요. 외롭고 조금. 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니까 제가 이제 상담할 때 보면은 딱 들어오면서 자세부터 딱 보여요. 어깨가 좀 딱 이렇게 굽고. 섹스 안 되는 사람들은 아니요. 사이프가?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제대로 못 나누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이제 하고 상담할 때 보면 저는 섹스 없이도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 남편이 제 속 안 썩이고 애들 뭐 그냥 뭐 공부 잘하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하니까 나는 저기 불행한 줄 모르고 살았어요. 네. 근데 왜 섹스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얘기하시죠?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물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은 어깨가 이렇게 굽고 그래서 근데 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그 자세를 취하고 있죠? 라고 내가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한숨을 푹 쉬면서 뭔가 허무해요. 그리고 아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일종의 그 남편이 바람을 안 피면 그냥 그걸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뿐이지 실질적으로 자기가 행복한 걸 갖다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얘기를 하다 이렇게 쫙 듣다 보면 섹스 좋은 줄 모르겠어요. 왜? 좋은 섹스를 못 해봤어요. 네, 좋은 섹스를 못 해봤으니까. 남편이 그냥 뭐 섰다 그러면 살고 싸고 뭐 이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야 이 짓을 하나 이게 싶은 거야. 그러니까 섹스라는 말이 아예 지겨운 거야. 섹스하자. 그 남편이 아침에 딱 쓰면 거부터 난다는 거야. 자기는 요새는 액도 안 넣어가지고 아픈데 말이야. 러브제를 쓰세요. 네.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많은 이제 이혼한 친구들 좀 인터뷰를 해보면 사실은
섹스가 원인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갈등 요소가 많이 첨예가 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살다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섹스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어떤 원인의 결과로서 섹스가 나오고 그 섹스가 다시 원인이 돼서 더 나빠지는 이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뭐 그거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격도 나쁘고 뭐 말투도 이상하게 하고 괜히 날 씹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 뭐 여자친구가요? 네. 왜 그런다고?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좀 그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이 가정을 했는데 네. 그런데도 결혼을 했다고. 결혼할 때는 뭐냐면 그게 다 매력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어느 날부터 싫어지기 시작한다고. 그 아까 제가 얘기하는 항상 얘기하지만 인간의 도파민이라든가 도파민이 뇌에서 분비가 되면 그 사람이 예뻐 보이거든. 그 페니레티라민이라는 게 분비가 되면은 괜히 한번 만났는데 또 만나고 싶어하고 이런 그런 느낌을 참 갖거든. 근데 단순히 그것만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내가 기쁜 거야. 네. 설레고 들뜨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용서가 되는 거거든. 성격 말을 좀 이상하게 하고 좀 이래도 용서가 된단 말이에요. 에이, 뭐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다 받아들여 준다고. 이게 사랑이거든. 네. 예. 그러면 결국 이제 몇 년 지나서 섹스가 불만족해지면 그런 문제들이 다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이제 섹스가 불만족스럽다는 건 성욕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네네. 실질적으로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거든. 섹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꼭 섹스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잠자리에서 이제 남편이 나를 갖다가 녹짝지근하게 만들어주고 아내도 그냥 적극적으로 막 해도 남편을 갖다가 녹짝지근하게 만들어줘가지고 섹스를 했는데 지독하게 섹스를 한 거야. 네. 그리고 났는데 정말 세상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러고 딱 했어. 10년 지난 부부인데 네. 그렇게 섹스를 하는 부부예요. 근데 남편이 어느 날 같이 사업한다고 돈 갖다가 나서 날렸어. 용서될 수 있지. 용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충분히 사이가 좋으면 그런 거 용서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을 하는데 이혼한 사람이 부부에서 다른 문제로 해서 막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이건 다 핑계라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정말 필요한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그러면 정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똑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정신적인 사랑은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변할 수 있다. 네, 근데 육체적인 사랑을 갖다가 짝짝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부들은 실제로 그걸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몸으로 대화를 다 했기 때문에 저 사람 힘들겠구나. 네가 돈 못 벌어? 그럼 내가 가서 벌고 오지. 그러니까 정말 뭐냐면 우리가 섹스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랑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섹스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표현하면 몸과 마음이 어떤 연대감이나 친밀감이 극대화되어 있는 사이면 어떤 갈등 요소가 있어도 그게 큰 갈등 요소가 안 될 수 있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돈이라도 예쁘나 건물이라도 사주고 뭐 이러면 재혼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집이라도 한 채 사주면 그런데 노후 보장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런 여자의 공통점이 뭐냐. 지가 자기 밥 먹고 사는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웃기는 게 뭐냐면 남자가 요리도 못하면서 와이프가 요리를 해왔어. 반찬이 맛이 없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 제가 그런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보 미안해. 하시죠. 그럼 미안해야 됩니다. 그럼 미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는 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자가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옛날처럼 여자는 집에서 살림만 해야 되고 남자는 무조건 밖에서 벌어야 되고 이런 이분법적 사회 속에 살았을 때는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표현들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처럼 각자 능력껏 벌어서 쓰는 시대에 그렇게 얘기하면 웃기지 않냐 이거죠.
남자를 위해서 명품백 내가 돈이 있으면 남자가 명품백 사주길 바라겠냐고 내가 도둑 사면 되지. 그러게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남는 게 뭐야? 자기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존중받느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확신을 갖지 않으니까 확인하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괜히 여자가 설거지하다가 남편이 딱 들어와서 집에 설거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나 지금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 당신이 좀 설거지 좀 해. 네? 남자의 반응은? 남자의 반응이 알았어 하고 딱 거기서 설거지를 하면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잠자리는 못해도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고. 잠자리는 못해도 어떡하나 슬프네요. 네. 아니 뭐 또 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네 한번 가면 돼. 근데 이걸 안 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가 뭘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무슨 심부름 시키지 않더라도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내가 잘 쓰는 표현이지만 빨간 넥타이를 어느 날 갑자기 와이프가 산 거야. 이거 당신이 왜 이 빨간 넥타이를 샀어? 당신 오늘 이거 넥타이를 메고 가. 이러면서 목에다 빨간 넥타이를 쫙 밀어준다고. 근데 이게 너무 야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저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이 빨간 넥타이가 좀 그러니까 다음에 맺게. 이러는 순간 아내는 기분이 확 상하는 거야. 상처가 좀 되는 그럼요.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듣는 저 인간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잘할 이유가 있어요? 없다 이거야.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들 잘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한쪽만 잘하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잠자리를 줄여주게 해주면 빨간 넥타이 이거 테스트 안 한다. 왜? 사랑에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섹스라는 진짜 목적은 사랑에 확신을 얻기 위한 거지. 사랑에 확신이 없으니까 사랑에 확인을 하는 거란 말이야. 제가 근데 하나 섹스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돌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섹스에 이제 잘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잖아요. 네. 뭐 헐리우드는 어떻게 하고 뭐 기를 깨어날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대하는 진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서툰데 방법은 서툰데 저는 진심보다도 지식이 먼저. 그래요? 네. 조금 의외네요. 네. 많은 사람 그러니까 모르고 정성을 아무리 들이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커널리우스 방법을 보면 맨날 1시간 더 빨아봤다. 그죠. 아무 의미가 없는 지식이 있으면 이런 거 타고. 그래도 정성 최선을 다해서 해주면 제가 이 전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간은 우월성 추구를 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네. 다 사람은 잘하고 우월성 추구라는 게 더 나아지고 싶다는 거죠.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네. 요령껏. 그러니까 남들은 1시간 투자할 거, 난 10분이면 끝나.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진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는 다 진심이 들어가게 있는 거지. 밑집에 전제도 깔리거든. 네. 근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무식하게. 네?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것도 아니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이거지.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바로 이 섹스를 갖다가 지금까지는 무슨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족 보존을 위해서 이게 섹스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섹스라는 거는 이 사랑의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포르노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뭐 종족 보존이니 쾌락이니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는 거는 전부 뭐냐면 이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섹스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욕구 5단계 설에서 제일 높은 단계가 뭐냐면 자아실현? 네, 자아실현의 욕구이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 성장의 욕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5단계인 영적 성장의 욕구를 갖다가 충족시킬 수 있는 섹스를 해야 된다. 이 단계로 바꿔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어렵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티 오르가즘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이유도 바로 이 단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이게 굉장히 쉬워요. 왜 쉬우냐? 바로 이 책을 읽어보고 그대로만 하면은 너무 지금 아니 너무 허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떤 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남자는 멀티 오르가즘을 느끼기 어렵다는데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아요. 성 전문들 가지고조차도 네. 남자가 멀티 오르가즘이라는 게 싸는 걸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니까 어려워요. 그렇죠. 싸지 않고 쾌감을 계속 증폭시키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것처럼 쉬운 게 없고. 그럼요. 이게 쉬워요? 아니요, 저 동의하는 강하게. 예. 제가 섹스 아카데미를 꽤 오래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알죠 이제. 근데 그게 또 그렇게 또 어려워요? 라고 물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 또 그런 거고. 방법을 알면
이제 처음부터 딱 되지는 않지만. 초보자들은 어렵지. 아니 근데 그 단계가 있으니까 그 단계만 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서 내가 내 아내에게 그런 걸, 그러니까 섹스가 일방적으로 내가 여자한테 뭘 베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쾌감을 우리가 이제 저기 그 나선 시사의 방법 할 때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쾌감을 같이 나누면서 이걸 갖다가 부부 남녀가 같이 멀티 오르가즘을 경험한다.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죠. 네. 그러고 나면은 이 남자가 나한테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남자구나. 돈 없다고 차버릴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을? 못 차죠. 네. 바로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억지로 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한테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랑.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생기는 게 섹스밖에 없다는 게 동의하시겠어요? 조금 이제 100% 동의는 아니지만 7, 80%까지 맞습니다. 그러면 100% 동의하는 데 있어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왜 그 30%의 의문을 갖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섹스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말씀하신 건 섹스가 충만하면 그런 문제들이 큰 문제가 되지 물론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섹스만 딱 이렇게 했다고 손 쳐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과도기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같이 부도가 났어. 그래가지고서 이 부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야. 네네. 이때 갈등이 생긴다? 섹스만 잘하면 갈등이 저기 없어지겠냐? 그렇지 않거든요. 나도 저기 그 IF 때 이 부도를 경험해봐서 알지만 그때는 쓰지도 않아. 저는 근데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대단한 사람이네요. 왜냐면 제가 섹스도 못하는 데다가 부도까지 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엄청 잘해줬거든요. 저한테. 잔소리도 안 하고 멋있는 여자예요. 믿으니까. 다른 게 있구나 또. 저 인간은 지금은 요래도 내일 좀 나을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만큼은 뭐 그래도 재주가 있으니까 이런 믿음을 아니 그래서 사랑의 확신이 내는데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이거든. 네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우리가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살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 사랑에 빠져 있을 때 막 이렇게 정신없이 막 불타는 게 아니고 다른 형태에서 좀 시간이 지났을 때 남편이 참 자기한테 잘하는 거야. 오늘 갑자기 불쑥 꽃이라도 형성이가 사다 주면서 당신 수고했지. 너무 힘들지. 이런 말이라도 해주고. 이럴 때 이제 소통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날 잠자리를 하는데 죽여준 거야. 네네. 그러니까 그런 남자를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겠죠. 이 사람이 조금 과도기를 겪고 있구나. 이게 뭐 사실은 다른 목적으로 결혼했다면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해서 결혼하지 돈 보고 결혼하는. 돈 보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1%에 들어가라고 재벌하고 결혼하고. 근데 그 재벌하고 결혼하는 사람 다 이혼해. 행복하지 않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건을 가지고 결혼하면 그 조건이 변하면 결국은 결혼도 불행해지죠. 그러니까 저는 왜 답을 섹스에 찾냐면 이 섹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섹스가 아니라 정말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 열렬한 그 사랑법이 섹스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죽을 때까지 지속되고 이게 이 섹스는 그러니까 몸을 감각을 깨우면 이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요 진짜 우리가 또 다른 세상을 경험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이 성적인 쾌감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쾌감도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그걸 내가 점프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까지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나이를 먹으면 이미 득도한 사람처럼. 근데 섹스가 일종의 명상 개념으로도. 그래서 탄트라가 있고 옛날에 신건이 같은 경우에 여자를 밤마다 들여두고 이게 또 간디 같은 경우에도 무슨 간디가 홀딱 벗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들어와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하면서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음탕하게 보여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의 수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섹스를 제대로 하게 되면 부부가 같이 인격적인 성장, 사랑의 성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사랑을 깊어가게 만들고 있고 또 돈이 없으면 남편이 돈에 대한 능력이 없어서 그러면 와이프가 다 밖에 가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에게 또 다른 재주가 있을 수도 있거든. 왜냐면 나처럼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처박혀서 글이나 쓰고 앉아있고 상담이나 하다 보니까 그 베스트가 됐다. 그러면 또 돈이 생기고 그러니까 좋은 일에 더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는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돌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섹스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으면 부부관계에서 결국 이제 밖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경우가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찾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알면 이 부부관계가 나빠질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제대로 알면. 근데 새로운 파트너 해가지고 사실은 찾지를 못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그렇죠. 것처럼. 근데 이제 이 두 사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두 사람 다 이 그 성적 지식도 없고 그냥 섹스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얘기거든.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도파민과 페니레트리나민이라는 것이 분비돼가지고 확 빠져가지고 그렇죠. 그 단맛만 딱 느끼고 나면 또 시들해지거든. 네네. 그러니까 바람을 피는 사람은 계속 바람만 핀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정신인에 의존해서 도파민과 페니레트라민에 의존해서 섹스를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도 효과는 좀 있는 거네요. 새로운 상대랑 빠지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좀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못하는 놈이 바보라는 말도 나오는 게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오히려 그래서 바보처럼 그러니까 이제 외도를 계속한 사람은 바보처럼 참고 사는 사람은 팔기도 안 돼. 왜 저를 가르치세요? 아니 팔기도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자기를 이게 자기거든. 그러니까 이 섹스를 갖다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는 게 정답이지만 네. 그게 안 돼서 외도도 안 하고 그냥 금욕조로 수도사처럼 내가 다 살겠어. 나는 저 여자만 바라보고 살겠어. 온갖 구박을 다 들으면서도 그냥 참고 살아. 그거 정신병자야. 알겠습니다. 뭐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이 부부 갈등의 원인은 섹스밖에 없다. 네. 이번 편은 여기까지.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